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왔다 시즌3 3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진쓰를 만들어가는 고정진행자 진짜가 나타났다의 젊은 피 충남 아산을 강훈식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뭐 후폭풍 다 끝났죠 이제. 진짜 끈질기다 진짜. 직구죠. 그죠? 네, 끝났고 이번에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지역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회를 방문했다고. 네, 지난 토요일 날 왔는데요. 이게 그 모임이 뭐냐면 저희 아산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다문화 가정만 또 오지 않게 하더라고. 교장 선생님하고 다 오셨던데 일반 학생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왜냐하면 또 그 하나만 너무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같이 오신 학부모들은 국회를 텔레비만 보다가 처음 와보신 거예요. 학부모들도 처음 보죠. 네, 학부모 특히 외국 분이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신기하신 거야. 그래서. 토요일 그러니까 그 학생들 일정이 제가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지역구를 지킨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토요일 날 굳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3박 4일인가 캠프의 마지막에 국회를 왔는데 제가 뭐 다른 게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분들한테 명함을 일일이 드리면서 언제든지 전화해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전화가 또 그날 왔어요. 문자로 자기가 저랑 셀카 찍은 걸 보내주면서 어린 친구가 근데 어쨌든 다문화 친구인데 자기는 나중에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참 고맙고 하여튼 아이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서 꿈을 가지게 했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몇 학년들이 왔어요? 학년은 좀 섞여 있는데요. 3학년에서부터 5학년 사이의 친구들이었어요. 그것도 고학년 친구들이니까 이 설명이 좀 이해하겠네요. 네, 그럼 그렇죠. 강원이 다 이렇게 안내하고 했어요? 그렇죠. 안내도 제가 같이 하고, 근데 이제 국회에 오시면, 이 방송 듣는 다른 분들도 국회에 오시면 국회에 설명해주는 그게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분들 설명 듣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여기 의미도 부여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죠. 강원이 그 지역에서 한 3선, 4선 좀 하려는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그 친구들 한 10년 있으면 또 투표권 주어지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야! 어떻게 좀 휴가 기간은 푹 쉬셨나요? 저는 휴가를 한 번도 해본 없어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안가가 다음 주 일주일이 다 통으로 쉬어서 진짜 안타깝다 쉬자니까 안 된다고. 어떻게 방송이 쉬어요? 대통령도 쉬는데. 대통령은 쉬어도 진짜 쓰리는 못 쉰다. 청취자분들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쉬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드릴까요? 잠깐 중간에 목소리가 한번 싹 나왔습니다. 네, 굵직한 목소리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멋진 분이세요. 흔히 우리 목욕탕 목소리라고 얘기하죠. 쫙 깔리는.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는, 저는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하이톤이어서 이런 저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네, 자칭 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인사수석.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인천 남동갑의 박남춘 최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팟캐스트 방송은 이렇게 출연된 경험이 많으신가요? 저는 많이는 출연 안 했어요. 예,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어머, 왜 그러세요? 근데 이제 지역구를 인천으로 두고 계시니까. 예. 많은 또 인천 시민들도 당연히 걱정하고 우리 국민들도 걱정하는데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로 인천 재정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좀 괜찮아졌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장이 재임 기간 중에 2조 7천억 갚았다 이렇게 지금 자랑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좀 시민들께 부족한 거 많이 이렇게 채워드리고 하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야당 자유한국당이시죠. 그전에는 어쨌든 송영길 시장이셨잖아요. 제가 그때는 괜찮았죠. 그러니까 극한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 이제 시당위원장님으로 딱 보실 때. 예를 들면 송영길 시장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한 일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 얘기로 이제 GCF 그 국제기구잖아요. 그 유치하고 송도를 그 녹색 환경도시로 만들겠다. 실제로 또 유치하는 성과도 냈는데 지금 시장이 뭐 했냐 그러면 답변을 못 하셔요. 잘. 그런데 이란에서 빚이 줄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빚 줄였다 이 얘기만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송영길 시장 때는
아시안 게임을 치르느라고 그 아시안 게임 경기장 짓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써야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또 부수적으로 거기 도시철도 2호선을 경기장까지 놓고 하느라고 재정에 굉장한 압박을 좀 그렇죠. 받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시장이 그 전임 시장인 안상수 시장이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시간과 정력을 많이 쏟았는데 많이 그렇죠? 예. 근데 안상수 시장이 어쨌든 그 재정 파탄에 굉장히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네. 그분이 사실 다시 국회의원 되고 이런 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있어요. 예. 네, 그 지금 하여튼 참 다음에 그렇다고 떨어지시는 걸로. 시민들께 원망할 수는 없고, 근데 참 그 지역구 자체가 이게 굉장히 그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그 유권자들이 치우친 곳이라, 예, 참. 아, 박남춘 최고위원님. 네. 진짜 목소리 좋으시네요. 네, 우리 맞습니다. 당원들께 예. 뭔가 예쁜 말씀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네. 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계셔서 우리 참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예, 예. 와, 감사합니다. 눈 감고 들어보니까 진짜 목소리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이 7월부터 그 최고위원을 맡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전해철 최고가 맡았던 경기도 위원장 이제 박남춘 최고가 맡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앙당의 당직을 거의 안 맡았다 지금까지. 뭘 안 맡아요. 못 맡은 거죠. 못 맡은 거예요? 그럼요. 왜? 뼈노니까. 그리고 뼈노임을 늘 말을 하고 다니셔요. 그래서 배제된 거예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민주당에서 네. 늘 이제 친문 패권, 친노 패권 이런 말이 떠다니는데 나는 뼈노라고 어디서나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도 큰 소리도 아니에요. 저는 뭐 뼈노죠. 이렇게. 아니, 패권 휘두르려면 그런 뼈노들이 다 휘어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배제되는 모양이네요. 근데 저도 당직 하여튼 맡은 적 없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네. 작용했지만 이제 제 스스로가 안 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님 시절에 수석 대변인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아, 받았을 맞다. 때 그걸 제가 그냥 고사를 했어요. 이유는 이해찬 대표님하고 또 제가 같이 또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친노니 뭐 이런 구도를 더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예. 부담이 있어서 제 스스로가 고사를 했고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제 지역구가 제가 당선되기 전에는 6번을 자유한국당에서 한 곳이에요. 아. 그래서 지역구 관리를 하려면 중앙당직보다는 내가 한동안은 지역구에 몰두하겠다. 이런 걸로 웬만한 당직 제의가 와도 다 고사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박남춘 의원님은 뼈노인데 당직 제의를 받으신 거네요. 그래, 한 번 받았어요. 한 네. 번이에요. 그리고 기획 담당 원내 부대표 했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 그 포털에 박남춘까지 쳤는데 바로 그냥 연관 검색이 노무현이 뜨네요. 아, 네. 왜 그렇지? 그래요. 자, 근데 지금 당 지도부에 이제 들어가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요즘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우리가 50%가 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저는 정치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이 분란 없이 잘 갈 땐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름 뭐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분란 만들지 않고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네. 거기에 박남춘 최고위원이 적임자세요. 그래요. 예, 굉장히 문제를 갈등 사안도 비갈등적으로 푸시는 재주가 있으시고요. 그건 강훈식 대변인도 그러니까. 그러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느낌이 아주 강훈식 의원도 항상 최고회의 참석하시죠? 저는 이제 배석자죠. 그러니까 배석자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네. 배석자로 항상은 아니고 이제 뭐 예. 그때 이제 박남춘 의원 활약이 좀 많이 있던가요? 박남춘 의원님은 사실은 아직까지 많은 발언을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핵심을 딱 짚어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막 그 비공개라든지 이런 거 적응이 보면 잘 안 되시나 딱 봐요. 스타일이 예,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핵심으로 중요한 거다 이러면 본인의 말씀을 되게 딱
정갈하게 딱 말씀하시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도부라면 누구나 박남춘 의원의 이야기를 딱 귀담아 듣죠. 근데 인천이라는 동네가 네. 뭐 지난 대선이야 뭐 별개지만 쭉 보면은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민주당이 결코 유리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농촌 지역으로 가면 더더욱 더 이제 보수 정당의 표를 찍는 곳인데 그곳에서 내리 2번 연속 당선된 어떤 힘이라고 하도 있을까요?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요, 예. 저기 박남춘 의원님 지난번에 당선된 거는 예. 진짜 신기에 가까운 게 그때 대표적으로 3명이 분구될 때 게리맨더링 돼갖고 떨어질 거다 그랬거든요. 그게 진성준 의원하고 저하고 박남춘 의원님이세요. 두 분은 되게 떨어졌고. 지역구 뭐야 지역구가 되게 불리하게 분구됐는데도 큰 표차로 이기셨어요. 네, 제가 이제 문대성 전 의원하고 이제 경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5만 명 정도의 조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가시적 성과도 많이 냈고 했던 그런 동네가 사실은 빠져나갔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걱정들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그래도 한 2만 표 차이로 이겨서 예. 하여튼 뭐 우리 지역구민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때요? 인천은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는 네. 그 민주당 쪽으로 이제 호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득표율을 보면 인천은 항상 전국 평균하고 똑같았어요. 전국 평균하고 똑같았는데 그게 41.1%를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를 하셨잖아요. 인천이 0.1% 더 얻었어요. 41.2%.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전국 선거구 중에서 선거구별로 하면 제 지역구 남동갑 지역구가 아주 전국 선거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5곳 중에 하나인데 제 지역구가 그래도 41.6%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0.5%를 더 얻었어요. 그래서 야,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인천에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죠. 제가 충청도 국회의원으로서 좀 표 좀 많이 몰아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좀. 인천에서 41%가 뭐예요? 더 많이 드셨어야지. 우리 좀 확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박남춘 의원. 근데 그 이유가 있나요? 왜 서울은 호남 분들이 예전에 많이 올라오셨는데 인천은 충청 분들이 많이 간 어떤 역사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인천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산, 당진, 홍성,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안. 그 충남 분들이 많으 네, 그러니까 그게 백길이 닿는, 백길이 닿는 곳이 인천이에요. 그래서 서산, 당진에 계신 우리 충남 분들이 많이 오셔요. 제 장인 어른도 서산이세요. 그래서 그때 배 타고 오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충청도 특히 충남 분들이 많이 역시 항이 인천이 발달했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길로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인간 박남춘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광고 듣기 전에 인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보니까는 박 의원님께서는 초중고를 다 인천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흔히 얘기한 토박이. 토박이. 예. 부러워요. 네. 근데 가수원집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가수원집 아들이면은 어떻게 좀 괜찮은 부유한 집안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은 안 했어요. 부모님들 덕분에.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뭐 괜찮은 성적을 거뒀나 보네요. 재물포 고등학교. 예, 재물포.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한 명문고. 거예요. 네. 입시 마지막
입시를 봐서 제물고등학교에 갔죠. 더 젊어 보이시는데 그렇구나. 그런데 고향을 정말 사랑하는가 봅니다. 결국은 지역구도 인천을 선택하신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릴 때 뭐 남다른 기억이 있습니까? 고향에 대해서? 어쨌든 인천이 바닷가잖아요. 그게 망둥이 낚시 갔다가 이 망둥이가 물이 썰물에서 밀물로 바뀔 때 엄청 잘 잡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넣다 뺐다 막 그냥 망둥이 잡는 그저게 갑자기 물이 돌아와서 이 순식간에 이 밀물이 되면 이게 키 한 키를 금방 넘겨요. 근데 그래서 또 수영도 서툴고 해서 한번 죽을 뻔도 했고. 그러면 망둥이를 손으로 잡아요? 아니면 아니 낚시질로. 낚시질로. 네, 낚시질로. 네. 그 망둥이 막 해먹고 요리도 그랬었나요? 그렇죠. 그때도. 그러니까 망둥이를 찌개도 해먹고 또는 이렇게 말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포로 구워서도 먹고 이렇게 아주 흔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작약도 송도 뭐 이래서 그 서해안으로 인천에서 배 타고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놀러 다녔죠. 근데 요즘은 조금 인천 쪽으로 놀러 가는 일이 좀 덜한 것 같은. 그래도 지금 우리 그 당의 워크숍이나를 을왕리나 이런 데로 왕산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많이 오세요. 많이 오고, 예. 영종도 같은 데가 이제 공항이 개발되면서 이제 섬의 성격이 많이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인근에 많고 아직도 우리 인천 앞바다엔 좋은 섬 많습니다. 예, 여객선 타고 가면 바로 덕적도니 이런 데 많죠. 예. 제물포 고등학교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하고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 시작하게 된 것인 거죠. 근데 보니까는 해양수산부에서 쭉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도 그때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에 해수부 장관으로 오면서 인연이 시작됐군요. 근데 글쎄요,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야인으로 있던 노무현 대통령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입장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또 낚아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분위기 혹시 어땠습니까? 근데 해양수산부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자민련 출신 그때 DJ 피연합이니까. DJ 피연합이잖아요. 많이들 오셨던 그런 거라서 정치인 장관들을 또 가끔씩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신상우 장관님도 계셨었고,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낯선 건 아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가장 감명을 줬던 거는 겸손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정치인 장관님들은 이제 좀 이렇게 또 연세도 좀 계신 장관님들을 하고 부르셔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실국장 방으로 이렇게 뒷짐지고 가셔서 이렇게 물어도 보고 거기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또 어색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한데 그거를 자주 하고 가서 또 장관이 아주 진솔하게 대화를 이제 하고 하니까 그런 속에서 굉장히 신뢰가 쌓였고 그다음에 인사나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공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아주 후일담, 후의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현직에 있을 땐 또 그렇잖아요. 뭐 복종하는 것 같지만 이제 떠나간 뒤에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인데 장관을 그만두셨을 때 오히려 우리 해양수산부 평가가 직원들께서 아쉬워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언론 보도에도 많고 노 장관이 장관 그만두고 나서 해수부 직원들이 너무 아쉬워했고 안타깝다 이랬다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더의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리더십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갑자기 실국장 방에 훅 나타나면
그거 불편하죠. 장관이 오면. 근데 네. 이게 자주 있고 반복적으로 있고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게 익숙해지고 그게 익숙해졌던 분이 또 떠나면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당연히. 왜냐하면 그런 장관님을 그전에 본 적이 없잖아. 그러면 노 장관이 와서 그 태세부 조직이 어떻게 약간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노 장관이 이제 항상 이제 저는 처음에 사실 저를 갑자기 제가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특이한 기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과장 시절에 혹시 그 흔히 얘기하는 빅4라는 자리가 있어요. 요 네 자리가 이제 그 부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청와대 행정관, 감사 담당관, 기획예산 담당관, 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를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했어요. 근데 그 장관을 만날 당시.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승진해서 국방대학원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무현 장관이 저를 안 돼. 나를 위해서 좀 더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붙들어 앉히시면서 총무과장을 맡긴 거예요. 이미 한 번 한 적이 아니. 마지막 남은 한 자리. 빅4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자리. 내가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 담당관, 청와대 행정관을 이미 거쳐서 부의사관이 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고 그러면 직위 승진을 해서 이제 국장 자리로 가는데 국방대학원을 가게 돼 있는 걸 총무과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탁을 했던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인사와 연계되지 않으면 공직자들은 안 움직인다. 동력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보람도 못 느끼는 거 아니냐. 그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자발적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습을 통한. 그래서 학습, 혁신 이런 얘기를 노무현 그 장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듣게 됐죠. 당시 장관님이 왜 공무원 박남춘을 도와줘? 라고 잡았을까요? 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글쎄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내가 그 총무과장을 맡기 전에 감사 담당관을 했었는데 감사 담당관은 장관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차관하고만 이제 협의를 해요. 근데 감사관이 있기 때문에 국장급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이제 그 시점이 노무현 장관이 부임하고 4개월이 좀 넘었을 시점이에요. 근데 저에게 방금 전 제가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해서 개선하는 이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해도 아무도 잘 응답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아마 국회에도 의견을 물어보셨던 것 같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안희정 지사 뭐 이런 그 참모들도 다 여기저기 사방에 의견을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러고서 저를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후일담으로.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박남춘 의원께서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들은 부처 안에서 확신이 있었던 소문이 거지. 퍼졌으니까. 그 비포 자리 중에 3개를 다 갖췄었는데 근데 이제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승진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일을 이렇게 잘한다고 검증이 됐으니 총무과장을 다시 한번 맡겨서 이 변화를 한번 유도해보자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예.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한 30분 정도를 그 장관실에서 이제 딱 마주 앉아서 말씀할 때 제가 강력하게 사실 싫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정치를 잘 몰랐어요. 노무현이라는 분이 오히려 아까도 제 충청도 출신이라고 말씀드린 우리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빨갱이야.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진짜 거기 가까이 친해지면 안 된다. 막 이렇게까지 이제 그 어른들 거 있잖아요. 노파시. 예. 그래서 사실 뭐 저는 그때만 해도 공무원이 무슨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강력히 그냥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 대개는 포기하잖아요. 처음 본 친구가 말이 건방지게 그렇게 장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기분 되게 나쁘하실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국장 승진에 가니까 기분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차관을 이제 인터폰으로 이제 호출을 하셔가지고
이 진급심사가 정말 잘못됐다. 장관이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자기 욕심만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무슨 국장 자격이 있냐. 역시 직설 장년. 이 진급심사가 너무나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만 빼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차관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차관실에 가서 한 30분 정도 또 얘기 듣고 열 좀 식히고 들어가서 예. 장관님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찍히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개혁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판단이 쓰신 거죠. 당연히 예. 찍죠. 근데 거기에 찍혔는데 얘기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상 엄청 열받으셨고. 예. 그래서 저만 빼고 다시 진급심사로 진급안을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제가 그냥. 아니, 그렇게 하면 항복할 줄 알고 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인생의 전환점. 운명이 그런 운명이 한 전환점. 장면이네. 정말로. 그 순간 그 장면은 예. 지금도 아주 선명해요. 아이고, 예. 그러면 그 운명의 전환되고 나서 이야기는 예.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하나, 궁금한 거 하나 더 물어보고. 예. 그 어쨌든 그 해수부에서 공무원 생활 한 20여 년 하셨는데 그동안 장관들이 많이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예. 꽤 많이. 네. 그러면 다른 장관과 노무현 장관의 차이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격식 파괴 이런 건 뭐 우리가 워낙 아는 거니까. 그거 말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저는 제가 그 뒤에 청와대 가서도 5년 동안을 같이 이제 모시고 일을 했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정치인이 말과 실행이 거의 전 다 일치했다고. 언행일치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이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계기가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국장 승진이 공무원들에겐 굉장히 큰 일인데 이제 국장 승진을 앞두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명을 제가 밝히긴 뭐하지만 A라는 사람이 저하고 행정고시 동기의 수산청 출신의 꽤 오래된 공무원이고 B라는 사람은 저하고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청와대에서 영입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A배수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가져갔더니 A와 B 중에 누가 좋겠나? 저한테 그래서 A가 좋겠다 이랬더니 왜 좋아하냐? 조직의 원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A의 동그라미를 쳐주셨어요. 들고 나오는데 장관이 뒤에서 특유의 이렇게 궁시렁 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장관 해봤자 힘도 하나도 없어.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려 순간적으로 총무과장이 부담스럽잖아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실은 B가 우리 이래요. 부탁을 받았지만 도저히 말을 듣고는 거기다 내가 하라는 소리를 못 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장관님하고 저 둘밖에 없었는데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B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분인데. 왜냐면 청와대 다 거쳤고. 그렇죠. 이배수로 올라갔으면 뭐 다 그러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딱 한결같이 내가 그럴 바에는 벌써 아까부터 논리를 대서 내가 B의 동그라미를 했지요. 가서 이 조직원들이 환영할 인사를 했다고 하니 그렇게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딱 매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참, 이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흔히 얘기한 노빠가 됐습니다. 근데 꼭 궁시렁 되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뒤에 꼭 이제 그러니까 사전에 B로 하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A로 이제 제가 하도 이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A를 하면 더 환영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밀려서 A를 하셔놓고는 나올 때 귀여우시네요, 뭐. 네, 진짜 귀여우세요. 장관보다 더 실세 과장님이셨네. 아, 어떤 의미로 보면 장관님한테 원칙이 원칙적으로 실세인 말을 거지. 원칙대로 한 거고 네. 또 장관이 그거를 또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제가 뭐 이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비단 하나의 예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든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저는
하여튼 한결같았다. 그러니까 보통은 장관이 그냥 하죠. 마음 먹고 이렇게. 아,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데 예. 일단은 예.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봤다는 것 자체도 저는 네. 뭐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함께 따라 청와대로 간 거예요? 사실은 원상복귀도 안 시켜놓으시고 그냥 본인은 그만뒀어요, 장관을. 그래서 제가 정우택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하고 2개월 15일간 같이 근무를 하게 돼요. 장관, 후임 장관으로 후임 정우택 장관. 또 씨가 DJP 왔어요. 연합이니까 다시 자민련에. 다시. 그래서 네. 2개월 15일 같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승진을 해서 뭐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 갔다가 공무원 교육을 갔어요. 고위정책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장급이 받는 교육을 갔어요. 그 대선 있던 해. 근데 그때 사실 공무원이라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예. 그러나 저는 아까 있었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 교육받다가 그냥 매일경제신문에서 갑자기 모셨던 공무원으로 평 한번 해달라 그러는데 그게 기획기사에서 이만큼 크게 쓴 대통령 후보 거기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후보자를 장관 시절에 어땠다고 아주 그냥 용비어천가를 잘하셨어요, 정말. 했다가 아주 총리실에서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조사까지. 예, 공무원이니까. 예, 공무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선되시고 바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인수위에 좀 와서 인수위원회. 나 좀 도와달라 그러셨는데 제가 교육이 아직 안 끝났고 지금 가면 아무런 경력이 남지 않으니 마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치고 오라 그래서 인수위에 합류를 그때 하게 됐고 청와대로 이제 같이 이제 그때는 근데- 또 뭐라고 안 그러셨네요. 아니 마치 오라고. 근데 이 공무원은 계속 뭐 당선인이 인수위 오라는데도 또 거절하고. 꿈시렁이고 비슷한 사람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인수위 끝나고 이제 청와대로 예. 제가 올라가셨는데 참여정부에서 인사수석을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뭐 흔히 뭐 새 정부 출범하고 하면 뭐 인사가 만사다, 인사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만 또 역대 정권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인사가 가장 큰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하고 네. 이번에 또 뭐 박기영 과학혁신 본부장에 대한 그 얘기 왜 하세요? 아니 얘기도 좀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인사 전문가로서 인사의 중요성 혹은 인사의 어려움 국민들 눈높이 못 맞추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왜 이런지 좀 대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통치의 모든 것이 인사로 나타나게 그렇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제 뽑느냐 하는데 우리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 우리 방통위원장 보내보세요. 얼마나 공정하게 세게 잘할 건가. 그렇듯이 그런 의향을 이제 갖고 하듯이 하여튼 이게 잘 찾아야 됩니다. 잘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지금 검증을 하고 국회 청문회가 만들어진 게 이게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 자체는 또 그 전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후에 정해진 도덕적 기준 이걸 맞추려다 보니까 사실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도덕성에 결리고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지 대개 후보자들한테 자기 정보 제공 동의서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하게 하는 그 자술서를 쓰게 하면 그거 하다가 다 포기하셔요. 다 걸리는군요. 많이 포기들 하셔요. 그걸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뭐냐 시스템을 만들고 잘 만들고 그리고 그나마 저는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렇게 관련 인사를 할 때 개인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걸 만들고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그때 당시에 10만 개 가까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다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논문까지도 다 붙이게끔 하는 그런 체제로 가다가 이게 이명박 대통령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많이 사라졌던 건데 그게 꾸준하게 보강이 돼 왔다면 실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었다고 봐요.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그거 되는 자체를 거죠. 알차게.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그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쭉 했더라면 참 좋았을 아쉬움이 텐데 있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참여정부 때 정했던 검증 기준을 청와대에다만 남겨놓으면 이게 정권이 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거를 검증 기준을 아예 법제화를 해서 청와대가 하면 이건 정권이 만든 거다 해서 영속성이 없을 수 있으니 그때 당시 국가청렴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거기에다가 국가적 기준으로 좀 만들어서 거기서 발의를 해라. 해서 부탁까지 했는데 그게 가다가 사라졌어요. 그때 그게 좀 법제화되고 국회에 와서 좀 논의를 해서 다듬었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이 이런 검증을 두고 이게 어디까지 용인될 거냐 하는 데 대한 그 진폭이 좀 적어질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또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그렇죠. 이번 우리 인사청문회 하면서 봤던 것처럼 완전히 소모적이고 공격적인 그렇죠. 논쟁들이 좀 피할 수 있죠. 생활기록부도 본인 것도 괜찮아. 아버지 생활기록부 내는 사람. 할아버지 거 갖고 다녀. 그렇게 내라고 하는데 뭐 그거 사실 우리 윤성식 교수님 같은 경우도 감사원장 임명하려다가 감사원을 이 사정이나 이런 적발보다는 이제 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좀 변모시키는 이런 그걸 하려고 감사원장 임명하려고 했다가 성적표 가마 증권가게 나왔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 동의를 못 받았죠. 그런 데 있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그럼 그 박남춘 의원도 당시로 이제 공무원 생활은 이제 공식적으로 끝이 난 거고. 그렇죠? 끝이 났으면 이제 정치권으로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18대 때 출마를 하려고 했죠. 2008년. 했는데 그때는 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저의 스승이라는 거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노무현의 사람. 그거를 타이틀로 도전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 또 골라간 게 우리 당 달고 가면 제일 힘든 중구 동구 옹진으로 갔어요. 처음 거기에 또 이유가 있는 게 제가 특정한 사람 뭐라 그래서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의 현역 의원이 거기 있었어요. 아주 그냥 그 탄핵 바람에 이제 우리 당이 됐는데 그분이 이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에 이 의사 표현이나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당 의원으로 부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초중고등학교를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 당 정치인부터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도전을 했는데 다 말렸어요. 당시에 우리 재물포고등학교 선배이셨던 이홍, 유피루, 그다음에 우리 신학용 선배가 거기 가면 안 된다. 너가 거기 가면 될 수가 없고 부평 쪽이나 이쪽으로 오면 도와줄게 와라. 그런데 그냥 저는 아니 이왕 마음 먹었으면 내가 이제 누가 어떤 의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궁금하다. 근데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당 대표님이나 이런 권한이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빼놓아서 불이익을 받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공천을 못 받았. 그럼 그때는 야인 생활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한 4년 잘 놀았습니다. 아주 그냥 뭐. 근데 지금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4년을 진짜 잘 노셨어요? 네, 잘 놀았어요. 왜냐하면 근데 가슴 아픈 얘기도 많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갔다 왔고 커피 장사에서 또 돈도 깨먹어보고. 우리 강훈식 의원님도 낙선 시절에 미국. 네, 연수 갔다 왔죠. 연구원으로 갔다 왔죠. 근데요, 뭐든지 저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박남춘 최고님은 그 아픔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여유가 많았어요. 예. 19대에서 이제 인천 남동갑에 네. 출마하셨는데 이윤성 의원을 꺾었습니까? 이윤성 의원이 그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오셨고. 무소속으로? 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5선 도전을 하신 거였는데, 안 됐어요. 공천을 못 받고, 당시에 3선 구청장을 지냈던
고 남동구의 토박이 그 윤태진 전 구청장이 나왔어요. 구청장. 와, 네. 구청장을 꺾으셨어요. 삼선구청장이었어요. 삼선구청장이었는데 제가 운이 좋은 거죠. 우리 이윤성 선배께서 나와주시는 바람에 표가 나눠졌는데 이윤성 선배님이 14,000표를 가져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윤태진 후보한테 11,100표를 이겼어요. 근데 그 4,000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윤성 그 선배님하고 같은 재물포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신승이나 석패였을 거다. 그래도 결과가. 이겼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다 하늘이 도운 거죠.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대 총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대성 후보를 여유 있게 꺾고 재선에 성공해서 이제 재선 의원이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뭐 최고위원까지 하시고 집권당 최고위원도 하시고 완벽한 정치인이 되셨는데, 당시 해수부에 노무현 장관이 안 왔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랬을 거예요. 예. 지금쯤 어떻게 연금 받고 사시는 아니요. 차관 정도까지는 되셨을 거예요. 차관까지는 하셨겠지. 네. 차관까지는 했을 거예요. 야, 예.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 해수부 장관의 하마평 좀 올랐었잖아요. 근데 아니, 사실은요. 신문 배제. 아, 또 신문 배제야? 아니, 사실은 예. 제가 장관을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쵸. 왜 오히려.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하실 때 저를 해수부 장관으로 강력히 미셨었어요. 미셨었는데 뭐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출마나 이런 걸 생각하면 장관 한번 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따로이 한번 면담하자 그러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박수석이나 저나 해수부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웬만한 문제 머리 맞대면 이렇게 지금도 어느 정도는 답을 낼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박수석 내보내고 세 사람 이렇게 맞아서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하겠어. 인사 이제 나에게 남은 마지막 유일한 합법적 권한인데 이걸 잘 쓰고 싶으니 좀 나하고 끝까지 좀 합시다 이러시는데 그걸 발로 뻥 어떻게 차요. 그때는 제가 그래도 순순하게 예스하고 나온 게 세 번 만에 그때는 네 대통령 뜻이면 따르죠. 아이, 그랬군요. 대신 이러시더라고. 박수석이 찍은 사람 내가 무조건 장관 시켜줄게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를 이어받으셔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장관을 했다면 아마 그때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그때 아마 또 한번 그래도 출마하고 하려면 장관이 더 좋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안 쉬어도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장관 아무리 달아도 중동옹진에 나가고 그랬으면 그때 또, 당시에 우리 당의 지도부의 구성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지금 뭐 김영춘 장관 잘하고 계시니까. 그럼요. 아주 적임자를 잘 뽑으셨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도 하마평이 오르더라고요. 어디 본인 생각 있으세요? 저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치할 줄은 몰랐고 노무현 대통령 만나서 운명 바뀌었듯이 그냥 살아보려고 그래요. 살아보면 이번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 되는 거 보니까 그냥 시민들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제 할 일 열심히 하면서 그냥 운명이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나가시면 저희가 힘껏 도와드리는 아유, 걸로 하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인간 박남순에 대해서 두 분 궁금한 거 있어요? 자, 이렇게 훅 들어와. 이게 좀 뭐, 갑자기. 본인이 쫙 리드하다가 마지막에 뭐 물어볼 거 없어? 이렇게 하고 훅 들어와. 그냥 마치기 뭐 해서? 우리 궁금한 건 2부에서 묻는 것으로. 2부에서 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 어디 강원식 의원은 전부터 쭉 알고 계셨습니까? 박채고님 대해서.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은 이번에 많이 가까우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가깝게 된 케이스죠. 그래요. 저는 당 활동을 사실은 많이 안 했어요. 안 했고 사실 국회의원도 저도 19대 때도 출마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기업에 있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흔히 얘기하면 걸붙이는 게 없잖아요. 네. 뭐 골프를 쳐도 네. 눈치 안 보고 사실 그런데 좋아서 안 들어올까 했는데 결국 그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당에 이렇게 계신 분들 또 후배들 선배들 이렇게 깊게 이렇게 교분을 가질 그런 시간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국회 활동하면서 우리 강훈식 대변인 진짜 얼마 잘생겼어요. 그리고 최민희 실력파잖아요. 제가 사석에서는 사실 미니야. 저 오라버니세요. 네. 강훈식 의원 그 정치 평론 하실 때 또 박남수 의원 비판하고 이러진 않았죠?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없어. 난 그런 거는 안 했어. 근데 오늘 약간 나를 타겟인데 처음부터 방송 그래. 처음부터 오늘 빼쪽하게 한번 해볼까 방송? 뭐야 부부싸움 했어? 재밌잖아요. 빼쪽하게 한번 해봐. 그래요. 그러면은 박남춘 의원 2부에서 합격하시는 거죠? 예. 네. 1부 박남춘 타고 여기서 질문 마치고. 어려운데 갈까요? 어려운 질문 다 끝났습니다. 네, 다 끝났고 우리 2부에서는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해서 박채권 의원과 함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하루 지나서 2부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1%) 더 얻었어요. 41.2%.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전국 선거구 중에서 선거구별로 하면 제 지역구 남동갑 지역구가 아주 전국 선거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5곳 중에 하나인데 제 지역구가 그래도 41.6%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0.5%를 더 얻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인천에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죠. 제가 충청도 국회의원으로서 좀 표 좀 많이 몰아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좀 인천에서 41%가 뭐예요? 더 많이 드셨어야지. 우리 좀 확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박남춘 의원. 근데 그 이유가 있나요? 왜 서울은 호남 분들이 예전에 많이 올라오셨는데 인천은 충청 분들이 많이 간 어떤 역사적인 그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인천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산, 당진, 홍성, 그다음에 이제 그 태안. 그 충남 분들이 네,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게 백길이 닿는 백길이 닿는 곳이 인천이에요. 그래서 서산, 당진에 계신 우리 충남 분들이 많이 오셔요. 제 장인 어른도 서산이세요. 그래서 그때 배 타고 오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충청도 특히 충남 분들이 많이 역시 항이 인천이 발달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백길로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인간 박남춘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광고 듣기 전에 인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보니까는 박 의원님께서는 초중고를 다 인천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흔히 얘기한 토박이. 토박이. 예. 부러워요. 네. 근데 가수원집 아들이었다고 하는데 가수원집 아들이면은 어떻게 좀 괜찮은 부유한 집안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은 안 했어요. 부모님들 덕분에. 예.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뭐 괜찮은 네. 성적을 거뒀나 보네요. 재물포 고등학교. 예, 재물포.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한 명문고. 거예요. 네. 마지막 입시를 봐서 재물포고등학교에 갔죠. 더 젊어 보이시는데 그렇구나. 그런데 고향을 정말 사랑하는가 봅니다. 결국은 지역구도 인천을 선택하신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릴 때 뭐 남다른 기억이 있습니까? 고향에 대해서? 어쨌든 인천이
바닷가잖아요. 이게 망둥이 낚시 갔다가 이 망둥이가 물이 썰물에서 밀물로 바뀔 때 엄청 잘 잡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넣다 뺐다 막 그냥 망둥이 잡는 그 저기에 갑자기 물이 돌아와서 이 순식간에 이 밀물이 되면 이게 한 길을 금방 넘겨요. 근데 그래서 또 수영도 서툴고 해서 한번 죽을 뻔도 했고. 그러면 망둥이를 손으로 잡아요? 아니면 아니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왔다 시즌3 3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진쓰를 만들어가는 고정진행자 진짜가 나타났다의 젊은 피 충남 아산을 강훈식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그 뭐 흠뻑 부분 다 끝났죠 이제. 진짜 또 끈질기다, 진짜. 직구죠. 그죠? 네. 네, 끝났고 그 이번에 그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그 지역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이 국회를 방문했다고. 네, 지난 토요일 날 왔는데요. 이게 그 모임이 뭐냐면 네. 저희 아산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다문화 가정만 또 오지 않게 하더라고. 교장 선생님하고 다 오셨던데 일반 학생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왜냐하면 또 그 하나만 너무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같이 오신 학부모들은 국회를 텔레비만 보다가 처음 와보신 거예요. 학부모들도 처음 보죠. 네, 학부모 맞아요. 특히 외국 분이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신기하신 거야. 그래서 토요일 그러니까 그 학생들 일정이 제가 원래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지역구를 지킨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토요일 날 굳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3박 4일인가 캠프의 마지막에 국회를 왔는데 제가 뭐 다른 게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분들한테 명함을 일일이 드리면서 언제든지 전화해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전화가 또 그날 왔어요. 문자로. 자기가 저랑 셀카 찍은 걸 보내주면서 어린 친구가 근데 어쨌든 다문화 친구인데 자기는 나중에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참 고맙고 하여튼 아이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서 꿈을 가지게 했네. 다행스럽게 큰 선물을 생각합니다. 했네. 네. 그 몇 학년들이 왔어요? 학년은 좀 섞여 있는데요. 3학년에서부터 5학년 사이의 친구들이었어요. 그 고학년 친구들이니까 네. 이 설명이 좀 이해하겠네요. 네, 그럼 그렇죠. 강원이 다 이렇게 안내하고 했어요? 그렇죠. 안내도 제가 같이 하고, 근데 이제 그 국회에 오시면, 뭐 이 방송 듣는 다른 분들도 국회에 오시면 국회에 설명해주는 그게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그분들 설명 듣고 또 다른 데 가서 사진도 찍고 여기 의미도 부여해주고 이제 뭐 이렇게 했죠. 강원이 그 지역에서 한 3선, 4선 좀 하려는 모양이네요. 아닙니다. 그 친구들 한 10년 있으면 또 투표권 주어지니까,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좀 휴가 기간은 푹 쉬셨나요? 저는 휴가를 한 번도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안가가 다음 주 일주일이 다 통으로 쉬어서 진짜 많다 쉬자니까 안 된다고. 어떻게 방송이 쉬어요? 대통령도 쉬는데. 네. 대통령은 쉬어도 진짜 쓰리는 못 쉰다. 청취자분들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쉬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스페셜 게스트 소개해드릴까요? 잠깐 중간에 목소리가 한번 싹 나왔습니다. 네, 굵직한- 목소리가 아주 예.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멋진 분이세요. 흔히 우리 목욕탕 목소리라고 얘기하죠. 예, 쫙 깔리는. 굉장히 제가 부러워하는, 저는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하이톤이어서 이런 저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머, 그래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네, 자칭 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인사수석.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인천 남동갑의 박남춘 최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팟캐스트 방송은 이렇게 출연된 경험이 많으신가요? 저는 많이는 출연 안 했어요. 예,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어머, 왜 그러세요? 근데 이제 지역구를 인천으로 두고 계시니까 예. 많은 또 인천 시민들도 당연히 걱정하고 우리 국민들도 걱정하는데 네.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로 네. 인천 제작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좀 괜찮아졌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장이 재임 기간 중에 2조 7천억 낚시질로. 낚시질로? 예, 낚시질로. 예. 그 망둥이 막 해먹고 요리도 그랬었나요? 그렇죠. 그때도. 그러니까 망둥이를 찌개도 해먹고 또는 이렇게 말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포로. 구워서도 먹고 이렇게 아주 흔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작약도 송도 이래서 그 서해안으로 인천에서 배 타고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놀러 다녔죠. 근데 요즘은 조금
인천 쪽으로 놀러 가는 일이 좀 덜한 것 같은. 그래도 지금 우리 그 당의 워크숍이나를 을왕리나 이런 데로 왕산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많이 오세요. 많이 오고, 예. 영종도 같은 데가 이제 공항이 개발되면서 이제 섬의 성격이 많이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인근에 많고 아직도 우리 인천 앞바다엔 좋은 섬 많습니다. 예, 여객선 타고 가면 바로 예, 덕적도니 이런 데 많죠. 예. 제물포 고등학교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하고 행정고시 합격하셔서 공무원 생활 시작하게 된 것인 거죠. 근데 보니까는 해양수산부에서 쭉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연도 그때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됐군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에 해수부 장관으로 오면서 인연이 예. 시작됐군요. 근데 글쎄요.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야인으로 있던 노무현 대통령을 해수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입장으로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또 낙하산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분위기 혹시 어땠습니까? 근데 해양수산부에도 노무현 그 대통령이 장관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자민련 출신 그 그때 DJ 연합이니까. DJ 연합이잖아요. 많이들 오셨던 그런 거라서 정치인 장관들을 또 가끔씩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신상우 장관님도 계셨었고,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낯선 건 아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가장 감명을 줬던 거는 겸손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정치인 장관님들은 이제 좀 이렇게 또 연세도 좀 계신 장관님들은 하고 부르셔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실국장 방으로 이렇게 뒷짐지고 가셔서 이렇게 물어도 보고 거기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또 어색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불편하죠. 그러시죠.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한데 그거를 자주 하고 가서 또 장관이 아주 진솔하게 대화를 이제 하고 하니까 그런 속에서 굉장히 신뢰가 쌓였고 그다음에 인사나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공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아주 후일담, 후의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현직에 있을 땐 또 그렇잖아요. 뭐 복종하는 것 같지만 이제 떠나간 뒤에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인데 장관을 그만두셨을 때 오히려 우리 해양수산부 평가가 직원들께서 아쉬워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언론 보도에도 많고 그 노 장관이 장관 그만두고 나서 해수부 직원들이 너무 아쉬워했고 안타깝다 이랬다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더의 리더십이 아닌 거예요. 리더십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갑자기 실국장 방에 훅 나타나면 이거 불편하죠. 장관이 오면. 근데 이게 자주 있고 반복적으로 있고 계속 봤다. 이렇게 지금 자랑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 좀 시민들께 부족한 거 많이 이렇게 채워드리고 하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야당 자유한국당이시죠. 그전에는 어쨌든 송영길 시장이셨잖아요. 제가 그때는 괜찮았죠. 그러니까 그 극한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 이제 시당위원장님으로 딱 보실 때. 예를 들면 송영길 시장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한 일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 얘기로 이제 GCF 그 국제기구잖아요. 그 유치하고 송도를 그 녹색 환경도시로 만들겠다. 실제로 또 유치하는 성과도 냈는데 지금 시장이 뭐 했냐 그러면 답변을 못 하셔요. 잘. 그런데 일 안에서 빚이 줄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빚 줄였다 이 얘기만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송영길 시장 때는 아시안 게임을 치르느라고 그 아시안 게임 경기장 짓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써야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또 부수적으로 거기 도시철도 2호선을 경기장까지 놓고 하느라고 재정에 굉장한 압박을 좀 받았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시장이 그 전임 시장인 안상수 시장이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시간과 정력을 많이 쏟았는데 많이 쏟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안상수 시장이 어쨌든 그 재정 파탄에 굉장히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네. 그분이 사실 다시 국회의원 되고 이런 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예. 네, 그 지금 하여튼 참 다음에 그렇다고 떨어지시는 걸로. 시민들께 원망할 수는 없고, 근데 참 그 지역구 자체가 이게 굉장히 그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그 유권자들이 치우친 곳이라, 예, 참. 박남춘 최고위원님. 네. 진짜 목소리 좋으시네요. 네, 우리 맞습니다. 당원들께 예. 뭔가 예쁜 말씀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네. 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계셔서 우리 참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와, 눈 감고 들어보니까 진짜 목소리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이 7월부터 그 최고위원을 맡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전해철 최고가 맡았던 경기도 위원장 이제 박남춘 최고가 맡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중앙당의 당직을 거의 안 맡았다 지금까지. 뭘 안 맡아요. 못 맡은 거죠. 못 맡은 거예요? 그럼요. 왜? 뼈노니까. 그리고 뼈노임을 늘 말을 하고 다니셔요. 아, 그래서 배제된 거예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민주당에서 네. 늘 이제 친문 패권, 친노 패권 이런 말이 떠다니는데 나는 뼈노라고 어디서나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도 큰 소리도 아니에요. 저는 뭐 뼈노죠. 이렇게. 아니, 패권 휘두르려면 그런 뼈노들이 다 휘어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배제된 모양이네요. 근데 저도 당직 하여튼 맡은 적 없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네. 작용했지만 이제 제 스스로가 안 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님 시절에 수석 대변인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받았을 맞다. 때 그걸 제가 그냥 고사를 했어요. 이유는 이해찬 대표님하고 또 제가 같이 또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친노니 뭐 이런 구도를 더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제 스스로가 고사를 했고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제 지역구가 제가 당선되기 전에는 6번을 자유한국당에서 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역구 관리를 하려면 중앙당직보다는 내가 한동안은 지역구에 몰두하겠다. 이런 걸로 웬만한 당직 제의가 와도 다 고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박남춘 의원님은 뼈노인데 당직 제의를 받으신 거네요. 네, 한 번 받았어요. 한 네. 번이에요. 그리고 기획 담당 원내 부대표 했어요. 그래요. 제가 지금 그 포털에 박남춘까지 쳤는데 바로 그냥 연관 검색이 노무현이 뜨네요. 아, 네. 왜 그렇지? 그래요. 자, 근데 지금 당 지도부에 이제 들어가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요즘 지도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우리가 50%가 넘잖아요. 이게 이제 저는 정치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이 분란 없이 잘 갈 땐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름 뭐 지도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분란 만들지 않고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박남춘 최고위원이 적임자세요. 그래요. 굉장히 문제를 갈등 사안도 비갈등적으로 푸시는 재주가 있으시고요. 그건 강훈식 대변인도 그러니까. 그러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느낌이 아주 강훈식 의원도 항상 최고회의 참석하시죠? 저는 이제 배석자죠. 그러니까 배석자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네. 배석자로 항상은 아니고 이제 뭐 예. 그때 이제 박남춘 의원 활약이 좀 많이 있던가요? 박남춘 의원님은 사실은 아직까지 많은 발언을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핵심을 딱 짚어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막 그 비공개라든지 이런 거 적응이 보면 잘 안 되시나 딱, 봐요. 딱 스타일이 예,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게 핵심으로 중요한 거다 이러면 본인의 말씀을 되게 딱 이 정갈하게 딱 말씀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도부라면 누구나 박남춘 의원의 이야기를 딱 귀담아 듣죠. 근데 인천이라는
동네가 네. 그 뭐 지난 대선이야 뭐 별개지만 쭉 보면은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민주당이 결코 유리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농촌 지역으로 가면 더더욱 더 이제 보수 정당의 표를 찍는 곳인데 그곳에서 내리 2번 연속 당선된 어떤 힘이라고 하도 있을까요?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요, 예. 저기 박남춘 의원님 지난번에 당선된 거는 예. 진짜 신기에 가까운 게 그때 대표적으로 3명이 분구될 때 게리맨더링 돼갖고 떨어질 거다 그랬거든요. 그게 진성준 의원하고 저하고 박남춘 의원님이세요. 두 분은 되게 떨어졌고. 지역구 뭐야 지역구가 되게 불리하게 분구됐는데도 큰 표차로 이기셨어요. 네, 제가 이제 문대성 전 의원하고 이제 경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5만 명 정도의 조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가시적 성과도 많이 냈고 했던 그런 동네가 사실은 빠져나갔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걱정들 많이 하셨어요. 했죠. 했는데 그래도 한 2만 표 차이로 어이구, 이제 이겨서 예. 하여튼 뭐 우리 지역구민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때요? 인천은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는 네. 그 민주당 쪽으로 이제 호의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득표율을 보면 인천은 항상 전국 평균하고 똑같았어요. 전국 평균하고 똑같았는데 그게 41.1%를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를 하셨잖아요. 인천이